여기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어려운 얘기들 뭐 의미의 강조로, 학습에 대한 학습의 책임감으로, 실수의 수용으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총체적 접근법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만 총체적 접근법으로 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총체적 접근법에 대한 부분은 내용의 통합, 다시 말해서 모든 교과의 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봐 보세요. 총체적 접근법에 그러셨군요. 총체적 접근법에 는 학부모의 개입도 얘기를 한다. 이런 것까지? 총체적 접근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잘 학습할 수 있겠다. 특히나 의미론, 구문론, 의문론 이들도 모두 이게 이제 언어 공부하시게 되면, 의사소통 공부하시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건데, 의미론, 구문론, 의문론 이런 것들도 다 합쳐서 본다. 그러니까 그냥 철학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환경도 총체적 접근법을 따지면 자유선택 활동 시간의 영역으로 구분된 것만 해요? 마구마구 넓힐 수도 있어요. 복도든 뭐든 가는 거지. 그죠? 가는 거지. 그리고 계획 따로, 계획 따로, 실행 따로, 평가 따로예요. 그것도 다 학습 지향적인 과정으로 다 합쳐서 해요. 올인원 얘기하지 마세요. 올인원 제가 유아교육과 가 갖고 처음 배운 여성용 속옷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처음 배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동기들이 "오빠 올인원 알아? 올인원 모르면 우리한테 끼지도 마." 그래 갖고 저희 동기들한테 제가 어 정말 아주 엄청난 유아교육과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끼지도 마라." 그래서 거의 어 거의 사람 취급 못 특별한 이성으로 거의 대다수의 1-1 학년부터 대학원생들까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의 이성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친구 중에서 하나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오빠 질량 보정의 법칙 알아?" 그래서 "그게 뭔데?" "올인원을 보면 질량 보정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들한테는 숨겨진 곳이 많거든. 근데 올인원을 입으면 그게 감춰지는 것 같거든. 근데 어딘가는 삐져나가고 있다는 거." 막 그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줬고 이해가 팍팍팍팍 되었던, 그러면서 MT 가 가지고 MT 가 갖고 저 술 많이 먹인 다음에 애들이 저쪽 한 구석에 몰아 놓고 불쌍하다고 여기 와 갖고 막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는. 자, 올인원 맞을 수 있는데요. 철학이에요. whole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올인원 아닙니다. whole. 그래서 요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를 의미 덩어리 전체로 가르치고 각각의 구성 요인들을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가르친다. 또 여기 봐 보세요. 성인과 유아 또래 간 대화를 통해 가르친다. 총체적 접근법은 언어적 경험을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에서 가르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정해진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문의 환경. 상호작용이 일어날수록 다 너무나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지만 이걸 총체적 언어 교육에서 다시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네. 환경 인쇄물로 얘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런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환경 인쇄물이라는 용어도 학자의 용어예요. 학자의 용어예요. 시스템도. 여기 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써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나요? 굳이 군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굳이 군맨이 아닐지라도. 총체적 언어 교육. 자, 이제 얘기를 할게요. 답은 군맨 때문에 총체적 언어 교육이다. 그러면 무책임한 거고요. 이런 원리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게 맞고요. 원리나 원칙부터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출발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왜 문학적 교육은 답이 안 됩니까? 물론 그 문학적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맨을 낸 경향도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왜 우리는 문학적 경험으로 가고 싶었을까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군맨 하면 총체적 언어 교육이지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번에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 접근법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문학적 접근법을 확인하고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어떻게 낸 것인지를 얘기를 해 볼게요. 네. 문학적 언어 접근법이란 여기 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나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학습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안에서도 물론 구어와 문어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말과 글이 1대1로 대응한다는 것도 책을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이야기의 문법, 플롯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도 알 수 있겠고 어떻게 읽으면서 계속 그 읽은 거를 따라가게 되냐 주의력과 기억력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도 알 수 있겠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를 봤더니 그림책을 읽고 언어 활동을 도입을 할 때 너는 이 책을 읽고 너라면 어떤 느낌이 있니? 너는 어떤 배를 타본 경험이 있니? 이렇게 묻거나 분석적 접근을 해서 캐릭터를 묻거나 대사를 묻거나 행위를 묻거나 아니면 그 다음번에 직접 있었던 일을 묻거나 그걸 통해서 나중에 무엇에도 극놀이에도 여러분들이 헷갈렸었던 게 이 문학 작품 내에 작가적 전략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널 쓰기가 있잖아요. 작가적 전략에서 편지 쓰기도 있고 등장인물의 단편을 쓰는 것도 있고 심지어 동시 쓰기도 있고 여기 봐 보세요. 상상하기가 있잖아요. 그림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여 상상력을 도모하고 문학적 텍스트와 현실을 관련시켜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뒤에는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 접근법도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인제 가고 싶은 거죠. 맞지 않나요? 자, 어디에 주목하신 거예요? 여기 중 어디에 주목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맞죠.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그림책 소개해 주고 함께 읽어서 내용이나 구성 요소, 이야기나 구성 요소, 경험적 접근이나 분석적 접근이나 그래서 그 문학 자체 내한 걸 충실하게 따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동화책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화를 들려주는 건 맞아요. 동화책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목을 한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상상하고 말하고 언어적인 형태의 활동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느낌, 생각을 합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읽기가 아니라 교사가 뭐를 하고 있어요?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용하지만 교사는 뭘 한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다람쥐가 빵을 맛있게 먹는 이야기인가 봐요. 교사도 뭘 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상상하고 예측하고 교사가 하나하나 제목을 읽어서 말과 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나가고 이번 주에 이름을 안나영이니까 나영이가 구리가 되어 보아요. 자, 끝난 다음에 동극으로 가기 위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현실 상황이 이 교육 내용과 합쳐지는 중이에요? 유도하고 있죠. 물론 나영이에게는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학적 접근의 접근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현실 상황과 문학 작품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총체적 접근법의 맥락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듣기, 읽기, 말하기 다 어느 맑은 날 다람쥐 나영이는 구리 대신에 나영이로 대입하고 있죠. 다람쥐 나영이는 구리 대신에 나영이로 대입하고 있죠. "네가 구리였으면 어떻게 했겠니?"라고 나중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동화책을 합치고 있죠. 이거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 혹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해 해 보시는 분.
없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뭔가 현실 세계와 동화를 연결하고 있구나. 합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밤과 도토리를 주우러 숲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듣는 아이들도 뭘 하고 싶을까요? 듣는 아이들도 혹은 진짜 대단한 교사라면 이미 뭘 하고 이 책을 들려주면 좋을까요? 아이들과. 도토리 줍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책. 될까요? 그래서 산책의 경험이 교실 안으로 오고 교실 안에 있는 나영이가 투영되어서 어디 문학을 이용하되 전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보니까 읽고 말하고 듣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를 함께 지어봐요. 여긴 안 나왔지만 짓는다라고 하는 것. 짓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야 돼. 쓰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동시짓기, 동화짓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꽂힌 거라고. 어디에 꽂힌 거라고. 문학적 접근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화, 그냥 동화, 동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시험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여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 응? 표현 문자 체기로 할 거냐 음절로 모아쓰기로 할 거냐 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놓고 난 누가 봐도 군맨이지. 제 책에도 있어요. 해설지에도. 어. 해설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어떻게 학자 이름 물론 학자 이름을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부러 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박선희 선생님 책에도 안 나와요. 이철수 선생님 책에는 나와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요. 고집 그냥 내가 계속 부릴 걸. 아무리 선생님의 그 글줄을 읽을 때 학사 이름 때문에 힘들리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저한테 와갖고 막 그랬다니까요. 내가 노량진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은 어디였어? 남쪽 어디예요? 거기 지역까지 얘기하긴 뭐한데 거기서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응?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당신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마치 당신한테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돈 들이면서 하는 이유가 학자 이름 외우자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게 어려우시면 학자 이름 빼고 하시라고. 고맙습니다, 김예림 선생님.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여긴 다 그런 분들이 되게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중요한 게 그때 고집을 계속 부렸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소심하게 해설지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해설지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판단을 하잔 말이에요. 판단을 두 개를 놓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쓰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새벽까지 잠 안 자고 1시 넘어서까지 잠을 못 자면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피곤하시니까 이제 들어가셨다가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봐보세요. 한 부분으로 총체적 접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 맨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문학적
접근법 이렇게 놓고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축축축축 풀어서 잘해 놓고 나서 군면을 알았으면 바로 가면 되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땅 놓고 내가 지금 이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판단을 했냐. 난 여기를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했냐. 나는 이거 보니까 여기 읽기, 듣기, 이거 말하기, 이 부분에서 쓰기. 와, 씨, 뭐지? 이때 결정을 놓고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해봅시다. 1점에 1점. 이게 쌓여서 나오는 거지만 1점이라도 고민한 자체가 시험 과정에서 굉장히 잘 하셨고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잘 하셨고요. 두 번째, 오답을 했어도 다른 부분에서 정답을 했었을 거야. 내가 이 한 문제만 이렇게 고민을 했겠냐고요. 이 한 문제만. 다른 부분에서 정답을 했었을 거야. 이렇게 위안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려고 그래.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만점을 받으려고 한다고. 만점도 있는 시험이라고. 제가 그랬죠. 제가. 그래서 so what? 그래서 그랬나 보지. 똑같이 2차 들어가서 아유 내가 2차 교사다운 교사로 내가 하겠다. 승부 보겠다. 그리고 쑥 돼서 가라. 맘대로. 나는 교사로서 국립유치원 교사로서 내 삶을 의미롭게 살겠다. 그렇게. 그래서 어제 저녁 먹으면서 가족 저녁 먹으면서 여기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먹으면서 가족 간에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얘들도 이제 청소년이 되고 다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특히 한국에서 교육 경험이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닥 좋지 못했어요. 중학교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좀 어떤 담임 선생님이셨냐면 중학교니까 교과 내가 담임이지만 난 이게 신경 쓰여. 그래서 얘가 맨 마지막 날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들이받고 나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 맨 마지막 날 수업 시간에.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다른 아이들이 모두 고민하는데 니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리고 막 이런 거 시켰어요. 몇 명 아이들한테 반에서 있었던 일 나한테 보고해라. 내려와서. 보고해라.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 그거를 바오가 캐치하고 마지막 종례 시간에 얘기 안 하기로 했대요. 얘 외국 간다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친구들한테. 근데 자기한테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했다는 거죠. 들이받았다고 나온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냐고.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각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딱 1분. 딱 1분.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얘는 아빠가 선생이기 때문에 교육에도 관심이 있는 애예요. 우리는 절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함으로써 우리가 선생만 되면 돼. 우리가 월급 통장에 월급이 팍팍팍 내 정년까지 월급이 팍팍팍 꽂히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만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주된 관심사에 놓지 않는, 그래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맞춰서 찾아가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까짓 거
이번에 틀렸지. 내가 다음번에 틀 일이야? 저기 있잖아요. 뭐야, 황정민 씨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무리 누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각할 줄 알고 분별력 갖추고 잘 쓸 줄 알고 잘 말할 줄 아는 좋은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잡아놨습니다. 저의 사고의 흐름, 저의 생각도 저도 선생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우리의 실패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로 우리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만나갖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안녕.